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희소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 북 코칭 어느덧 7월입니다. 7월 첫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특히 라이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면 소통 책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지나게 만나고, 이제는 저는 길을 걷다가도 제 뇌를 가끔씩 한번 인지할 때가 있고,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우와 하고 감탄할 때가 있는데요. 삶에서 알게 모르게 또한 명상도 우리 곁에 와 있다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7월 선선한 초여름 바람 같은 책이 나타났죠. 책의 이름은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삶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데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어느덧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책을 조금씩 읽어 보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삶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가요? 어떤 당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가요? 오늘은 그 챕터 1에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요 페이지 이렇게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펼쳐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신 분들은 귀로 들으시면서 한 주간 읽으셨던 책 내용들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존재하는 삶에 대한 거였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삶에 분리될 수 없는 두려움이란 것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읽으시면서 어떤 문장이 가장 와닿으셨었나요? 제가 한번 저에게 와닿았던 문구 중심으로 나눠 볼게요.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같이 채팅창에 나눠 봐 주세요. 시작했을 때 나왔던 모든 표현들, 그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 하나를 읽어 드리면서 같이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초창기 책에 적혀 있던 표현인데요. 읽어 드릴게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붓다는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여러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붓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자는 이렇게 서문에 자신의 생각을 나눠두었어요. 16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정말 단순한데 어째서 다들 복잡하게 살지? 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언제나 일이 잘 풀려나가리라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도 늘 그러했다. 언제나 일이 잘 풀려나가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어떤 또 스토리텔러들,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내 안의 목소리들이 올라오시는지요. 오늘은 그 시작을 저는 두려움, 약함, 시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책 21쪽에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 삶의 역사는 마치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한 내 모든 약점을 치우기 위해서
약점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온 역사 아닐까? 그리고 사실 약점이라고 하면 들키고 싶지 않은 지점이기도 하고요. 약점. 이 약점은 신기하게 원하지 않는 이것과 함께 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약점은 시련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우리 인생에서는 시련이 오죠. 시련 속에서 나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약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3쪽입니다. 특히나 시련은 당신의 갈등이 자아내는 스토리를 바라보게 해주려고 주문 제작된 것이다. 당신은 이때 그 시련을 극복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시련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그로 인해 자신의 가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시련은 아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시련에 귀 기울이라고 하니까요. 아 네. 의원님 밑줄 긋고 별표 쳐 놓았던 구절이군요. 아 네. 님님 저도 안 그래도 좀 이따가 맨 뒤에 나누려고 했던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우리의 두려움, 시련 이것은 평생 우리를 기다렸죠. 네 의원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요소죠. 아 이렇게 볼 수 있길 바라는 네 모두의 나눔도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시련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련에 대해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었어요. 책 중앙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의 삶은 마치 어 뭐랄까요? 초원? 이렇게 엄청 푸르른 초원 같은 건데 거기에 구름이 끼었을 뿐이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제 시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구름들을 보여주는데 이 인생의 시련은 내 초원 위에 떠 있는 구름이 뭐가 떠 있는지 더 잘 드러내 보여주는 노랑 형광펜과 같다고 45 쪽에 적혀 있었죠. 이쯤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 삶은 어떤가요? 어떤 구름에 노란 형광펜이 그어져 있죠? 삶에 어떤 시련이 있나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초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저 구름에 잠식되어 있진 않나요?' 저는 이 책을 만남으로써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그냥 경험하려고 태어난 거야. 그냥 사람으로 존재해도 되는 거야."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문장들을 말씀해 주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책을 만나면서 아침마다 눈 뜨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오늘 하루는 무슨 경험들이 있을까? 나는 지금 이 하루를 이 삶을 경험하고 있어. 그냥 나는 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 성과를 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삶의 장면들을 난 그저 잘 기쁘면 기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저 경험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그저 경험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옆에서 종알종알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그 친구를 메리는 스토리텔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스토리텔러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삶을 경험이 아니라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친구가 스토리텔러래요. 살아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애쓰는 삶으로 자꾸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스토리텔러는 애쓰게 되는 너머의 감정으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러 마음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한대요. 55쪽입니다. "야야, 이 삶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린 안전해질 거야. 통제해 보자. 안전해질 거야."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해요. 어떤 게 떠오르나요?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나요? 그런 우리에게 메리는 62 쪽에 이런 표현을 얘기해요. 스스로에게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사람으로만 있어도 괜찮은 공간을 주면 엄격한 자기 판단에서보다 좀 더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시련이 올까 봐 너무 두렵고 내 약함이 들킬까 봐 너무 두렵고 무엇이든 이 두려움의 구름이 올 때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내가 컨트롤 통제하려고 하니까 애가 쓰인다고. 그래서 숨을 쉬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저 경험하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애쓰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생각이 이거래요. 81 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읽어 드릴게요. 스토리텔러는 내 연인이나 상사, 친구,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한대요. 아, 여기에는 굉장히 신념이 있죠. 이것만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직장만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이사만 가면 바뀌어질 거야. 아, 괜찮아질 거야. 아, 남편만 좀 바뀌면 진짜 괜찮아질 거야. 아, 저 아이만 좀 바뀌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정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제하는 데 힘을 쓰고 애쓰며 살아간다라고 해요. 어때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세요. 정말 그걸 바꾸면 괜찮아지던가요? 저는 제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 해서 괜찮아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갈 때도 저는 핀도원에 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에 도착해도 제 마음이 지옥인 부분은 여전히 지옥이더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내 고통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할수록 그들과 멀어지더군요. 과연 이 스토리텔러 나의 시련과 약점에 있어서 작동되는 이 마음들, 이 친구들, 이 마음이 지어낸 나, 이 스토리텔러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은 마음이 지어낸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마음은 왜 그런 것들을 지어냈을까요? 저는 그 마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제가 어제 톡창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부분 84 쪽에 있었던 거 읽어 드리면서 생각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나, 마음이 지어낸 나,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구체적인 경험담을 메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84 쪽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무섭게 하던 부모와의 경험을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스토리텔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당시 어린 시절 여러분들 내면의 스토리텔러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가? 그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슴을 열고 느껴본다. 우리의 어른이 돼서도 겪어내는 이 두려움들의 그 너머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무서웠거나 두려웠던 장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제가 톡장에 고백했듯이 제 안에는 이런 스토리텔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해. 나는 힘이 있어야 돼. 나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이 문장들이 저의 한 7 살, 6살 때쯤 생겼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그 경험과 그 스토리텔러가 제 인생 30-40년 동안 어떻게 작용했을 것 같나요? 마음이 지어낸 나 스토리텔러 두려움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서 구름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움과 시련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메리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나만 가진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의 경험이라고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수요 나눔 할 때마다 이제 녹화 버튼 누르기 전에 미리 들어와 계신 멤버들에겐 고백하잖아요. 저희 수요 나눔하는 거 굉장히 두렵다고. 플로어도 써 두고 마이크 세팅하고 하긴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중요한 낮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접속해 주셨는데 별로 유 뭔가 유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등의 두려움. '내가 준비한 것을 잘할 수 있을까? 아 준비한 것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제 안에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마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SNS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 초원위에 있는 구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있어서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괴물이 늘 나오는 꿈. 근데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 괴물이 더 이상 언제부터 안 나타났다고요? 꿈속에서 그 괴물을 맨날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다가 그 괴물의 손끝에 있는 손톱을 보았는데 분홍색으로 손톱이 칠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괴물이 더 이상 너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분홍색 손톱을 칠한 괴물로 인지한 순간 더 이상 그 괴물의 꿈을 꾸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건 뭘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분홍색으로 손톱을 칠한 괴물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내 삶을 뒤흔들고 뽑아버리고 잡아먹을 것 같았던 그 괴물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근데 그 손끝에는 귀엽게 분홍색으로 네일 아트한 괴물이라면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그 스토리텔러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물에게 잡아먹힐까 봐 우리는 언제나 그 두려움으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분홍색으로 손톱칠한 괴물을 그저 내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이 삶을 경험하는 내 가장 친한 친구로 둔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메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저 존재하고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메리는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해 볼까요?
제가 이거 소소한 이벤트 1 번으로 나갔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 잠시 제가 한 10 초에서 15초 침묵해 볼게요. 계신 곳에서 눈을 살짝 감고 주변 소리와 에너지 온도에 잠시 귀 기울여 볼까요? 어떠세요? 잠시 귀 기울여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내 마음이 압력에 눌려 있고 두려움에 잠식되었을 때 우리는 눈 옆에 헝겊을 다한 경주마처럼 지금 여기 그 공간에 경험하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구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날 잡아먹을 것 같은 괴물로부터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으로 간다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 그저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존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메리는 우리에게 재밌는 실습을 줘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 내면 소통하고 이어지긴 하죠. 호흡. 호흡을 하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 써요. 76쪽의 메리가 느린 날숨의 맛을 음미해 보라. 여러분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고 부드럽게 내쉴 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너무나 축하하고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축복하는 케이크 위에 예쁜 초가 있다면 그 초의 불꽃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다면 코로 숨을 들이쉬고 후 내뱉을 때마다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어진 이 날숨, 느려진 날숨, 이 촛불을 후 불어서 끄고 있다라고 상상하는 그런 호흡. 숨의 맛, 느려진 숨의 맛을 음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톡장에도 링크를 공유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자전하면서도 공전하는 지구 위에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문득 엄청 큰 메타뷰의 시선으로 전체 파랗고 초록 지구 위에 그 안에 대한민국 위에 그 안에 내가 있는 도시 위에 작은 집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재미난 상상. 이 순간에도 씨앗은 싹을 트고 있고 이 순간에도 마른 잎사귀는 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이 순간엔 누군가의 아기는 또 태어나고 있을 이 모든 것이 탄생하고 시드는 이 말 그대로 생에 있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53 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당신이 등장했다. 당신은 이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에 아주 작은 조각을 경험해 보는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값진 선물임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언젠가는 잘 살아보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그때부터가 내 삶이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난 좀 더 예뻐질 것 같아. 나는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난 좀 더 멋진 다음에 그때부터가 내 삶이야."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내리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에 아주 작은 이 우주의 조각을 하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선물을 받은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영화 소울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 공유 드렸죠. 물고기가 언제나 꿈꿨대요. 바다로 가고 싶다고. "바다로 가고 싶어요. 바다로 가고 싶어요." 하는 물고기에게 옆에 있는 늙은 물고기가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바다야." 어린 물고기는 "에잉? 여기요? 제가 꿈꿨던 바다는 이게 아닌데요." "No.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바다야." 지금 이 순간이 이것이 삶이라고 메리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48 쪽이죠.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삶이다. 그리고 삶은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들 우리 존재가 가진 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메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는지 가슴에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죠. 이 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린 날숨의 맛을 음미하며 호흡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작은 코가 있어서 거기로 호흡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슴이 열리는 느낌이 든대요. 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삶이다. 그리고 삶은 괜찮다. 라고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셨나요? 그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괴물인 것 같았나요? 그 괴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두려움은 엄청 큰 괴물, 나를 잡아먹을 괴물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수줍게 손톱을 칠한 괴물이라는 것을 도망가지 않고 그저 서서 마주 보는 것. 백족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평생 기다려온 사랑의 존재이다.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가슴이다. 그러니 그 괴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요. 그중에 99%는 실제로 일어난 적도 없다. 두려움. 아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본질 속에는 우리의 사랑을 바라는 힘없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어떤 시련을 겪고 있나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바라는 사실은 힘없는 상처받은 분홍색으로 손톱칠한 괴물이라는 것.
여러분들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올려 보실래요? 그리고 기억해 보세요. 70쪽입니다. 살며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그동안 기다려온 연인이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느껴보라. 분홍색으로 손톱 칠한 괴물. 당신의 두려움은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사랑을 바라는 가장 힘없는 존재이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채팅에 또 이렇게 나눠 주셨네요. "핑크색 네일은 어디서 칠했어?" 라고 물어본다고.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시련, 그 두려움을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괴물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손톱칠한 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여린 마음의 연한 괴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한 주까지 나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보고 싶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를 나눠봤네요. 분홍색으로 손톱칠한 괴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떠올려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셀프 코칭 질문에 대해서는 또 소소한 이벤트 2번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우리 팟캐스트 댓글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